점당 50원짜리 화투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이 있고요. 48만 원이 돌았던 사안도 일시오락에 불과하다. 반드시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법승상담소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저희 사무실에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꼭 상담 내용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담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내용입니다. 저희 집은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종종 화투를 칩니다. 보통 100원짜리 화투인데 이것도 불법 도박에 해당되나요? 네,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을 금지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법상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일시오락이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점당 50원짜리 화투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이 있고요. 10분 동안 48만 원이 돌았던 사안도 일시오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사안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막 출동하는 일이 이번에 명절에도 또 전 명절에도 좀 있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이에요.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을 보게 되죠. 고스톱이 깔려 있고 돈이 깔려 있으면 이거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개인이 혹시라도 이런 문제 판단하시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여겨지시면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고,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보충할게요. 자녀가 혹시 불법 온라인 도박 또는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있거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을 추석 때 만났는데 뭔가 도박을 하는데 또는 혼자서 게임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해서 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단순 가담해서 용돈 정도 벌어서 그걸 갖고 쓰다가 구속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을 심각하게 부를 수 있는 도박 중독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갔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님과 아내가 크게 싸웠습니다. 서로 폭행죄로 고소까지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신 거고요. 이런 문제로 그런데 고민하시는 분이 한 해에도 수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가정이, 신고까지 간 가정이 그 정도 숫자고요. 신고를 안 간 가정까지 포함하면 수만 가정이 그런 문제를 시달리고 있죠. 폭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존속 폭행, 일반 폭행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안 관련해서는 그 감정을 잘 풀어서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해서 그 자체가 공소권 없음,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일반 폭행이나 존속 폭행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 잘 무마할 수 있다면 두 분을 합의시키셔갖고 고소를 취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으로 싸우거나 말로 싸워서 폭행 사안 정도 됐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물건 들으려고 하면 붙잡아야 됩니다. 부엌칼, 방망이, 집에 밀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엌에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 많습니다. 물건 들고 휘두르면 특수 협박. 절대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리셔야 되고, 만약 물건을 들었다고 한다면 너무 갑자기 주의도 없이 그분을 말리겠다고 개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 사고가 발생해서 과실치사상, 사람이 다쳐서 죽게 되는 사안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또 가족 간의 갈등이니까 이거 무조건 봉합해야 돼. 어떨 때는 봉합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괜히 봉합하겠다고 했다가 일이 더 커져요. 봉합할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봉합을 하러 들어가시고요. 이거 도저히 봉합될 수 있는 수준의 수익 이미 넘어선 것 같아, 자신이 없어 라고 한다면 직접 개입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분리명령을 신청한다든지 보호명령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서로 접근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적극적으로 서로 만나게 했다가 다시 싸움이 크게 붙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공격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아주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렵고요. 개개인들도 굉장히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갈등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가정폭력 사안으로 검사가 보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정폭력 사안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적용돼요. 그럼 그 특별법에 따라서 전과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형사사건화돼서 기소가 되게 되면 그때는 대체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물건 들으려고 할 때 반드시 말려야 된다. 물건 드는 거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요. 만약 가족 중에 외국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족 간에 싸우는데 그분이 개입되게끔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강제 퇴거,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승상담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는 알고 싶으신 부분이 더 있다고 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 댓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공개된 댓글이잖아요.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비공개 댓글 달아주시면 또 질문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